검찰이 강원도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 귀촌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인제군에서 미리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일에는 규모 3.1을 기록했고 경북 문경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부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시민단체는 원주교육청이 구 학성초등학교가 아닌 영서고 부지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검찰이 25일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실과 신경호 교육감 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신 교육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들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춘천지검은 25일 오전 8시 강원도 교육감 집무실과 신경호 교육감 관사에 대해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지난해 교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 교육청 대변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며 최근 신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신경호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25일 이뤄진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많이 염려하시겠지만 저는 하여튼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모 전 도교육청 대변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신교육감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신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때부터 진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가운데 신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의회가 2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가 연기되면서 5월 중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권혁열 도의장은 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대상지로 구 학성초등학교가 유력해진 가운데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영서고 부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 녹색어머니연합과 학부모회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영서고 부지가 학성초보다 넓고 관설 IC와 동부 순환로 연결 등 접근성도 더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78년 준공된 원주 교육지원청은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돼 신축 이전이 검토돼 왔습니다.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원주시의 비상경제 예산에 대해 원칙을 어기고 편성한 예산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도시 조성 변경안을 주무장관과 도지사의 승인 절차도 없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의회 상임위원회도 피켓을 제거하면 상임위를 진행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정치 행위를 문제 삼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5일 새벽 5시쯤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동쪽 약 1.2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혼액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약 2.6m 크기로 무게는 2톤 정도입니다. 속초 해경은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어민에게 인계해 위판될 예정인데요. 속초 해경 관할 지역에서는 지난해 고래 37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고 올해도 현재까지 10마리가 혼액됐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지진이 사흘째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고 이 중에 2건은 규모 3.0을 넘어섰는데요.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탓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의 박순천 과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사흘 동안 동해 인근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연 지진은 단층 활동에 의해서 단층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지진도 자연 지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잘 모르는 단층의 활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또 경북 문경시에서도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동해안 지진과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번 지난 일요일부터 발생한 동해 해역 지진하고요. 오늘 발생한 문경에서 발생한 지진은 거리도 멀고 서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잇따라 지금 동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얘기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요. 그건 지금 현재에 발생하는 지진이 향후에 어떤 큰 규모의 지진을 일으킬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그칠지에 대해서는 거의 지진을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활동이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7이 넘는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 뉴질랜드 또 인도네시아 지진과 연관성은 없는 건지 우리나라도 쓰나미의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뉴질랜드나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규모 7 이상의 대규모 지진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과는 관련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이라든지 판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경우에 지진 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진이 규모가 2에서 3 정도로 작은 규모의 지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을 움직여서 지진 해일을 발생시키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여서 지진 해일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상청 박순천 과장이었습니다. 귀농 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미리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인제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3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귀촌을 결정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파종을 앞두고 밭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삽으로 연신 흙을 퍼내고 있는 두 사람은 심은혜 씨와 장민희 씨. 4월부터 각각 원래 살고 있던 서울과 속초를 떠나 자녀를 데리고 인제 반년 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시골에 대한 시골 생활을 좀 시작해보고 싶어서 실제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체험자들은 이렇게 작물을 직접 심고 수확하며 농촌 생활을 익히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일을 배우며 농촌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숙소도 무료로 제공돼 머물 곳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인제군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농촌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좀 더 있으면 안 돼. 아직 5개월 되려면 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더 있으면 안 돼 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가 적다 보니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도 즐겁기도 하고.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귀농 의지를 가진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자나 콩,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작물 재배 방법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사라져가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많이 유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젊은 40대가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희망이고 바람이죠. 인제군이 지난 2020년 시작한 인제 살아보기 사업. 올해까지 참가자 80명 중 35명이 인제군으로 귀촌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소멸기금과 군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약 20가구의 농촌 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생의 기회를 주는 살아보기 사업. 사람 찾기 힘든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명 중에 1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수치로 들으니까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청년 농업인 유치를 위해 설립된 충남 당진시의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8,900제곱미터 규모의 요리온실에선 4명의 청년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짓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25억 원.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이 투자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시설비에서 엄청 돈을 안 들이고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엄청 지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사설 온실하우스의 대여료는 연간 약 5천만 원. 하지만 이곳은 약 33분의 1 가격인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설비와 임대료의 지출이 적어 일반 농가보다 30%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창업의 위험 요소는 줄이고 농업의 규모는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청년이 의지만 가지고 오면은 충분히 이제 아무것도 없이 경영비만 가지고도 농사를 짓고 경험을 해서 기술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서. 또 스마트팜은 현대화 시설로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스마트팜을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농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1년 차에는 한 10명 미만이 이제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4명 정도 신청해서 현재 11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45곳.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충남 청양군도 최근 1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청년들의 배움터이자 창업 연습 샌드박스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0명의 창업농의 배출, 150톤의 농산물의 생산, 10억 이상의 면 매출 등의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강원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해 산불 조기 감지 및 확산 예방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8개 시군에 설치된 200여 대의 산불 감시 CCTV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산불 초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발화 주변에 CCTV가 없을 경우 자동 이착륙 드론을 운영해 산불 현장의 영상 전송 지원 등 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